네,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에는 6주차죠. 6주차 일변미생물학의 그 감염과 방어기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감염과 방어기전인데요. 학습 목표는 감염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염병의 감염 경로를 또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감염병의 경과라든가 발생 양상, 또 감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주와 미생물의 그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학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의 감염과 병원성에 있어서 감염, 감염병, 병원성 이런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펙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염, 인펙션.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영어를 의학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 미생물이 숙주 내로 침입해서 증식하는 상태를 갖다가 감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감기에 감염이 됐다, 감기에 인펙션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미생물이 그 병원성 세균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 숙주, 우리 몸을 얘기하는데 그 숙주 내로 침입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를 감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염병 그랬어요. 이 감염병에는 이제 감염의 병자가 더 붙는 거죠. 요 병자가 하나 더 붙어서 감염병이 되는 건데, infectious diseas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disease라는 게 이제 여기 붙어요. infection에서 infectious disease 이렇게 영어로 문장이 만들어지죠. 요거는 이제 그 미생물, 우리 숙주 내로 침입한 그런 증식된 그런 미생물이 감염이 돼가지고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발생했을 때예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감염병이 되는 거예요. 인펙시오스 디지즈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질병이 발생됐을 땐 우리는 이제 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 미생물하고 우리 몸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되고 그 아픈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더 악화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질병, 어떤 그 세균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겨내질 못하면은, 이래서 우리가 면역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데요. 면역이 강화되면은 우리 체내에 어떤 미생물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 질병에 쉽게 감염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성입니다. 이 병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패소제니시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패소제니시티. 이 패소제니시티는 병원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감염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해요. 병원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동력이 얼만큼 있느냐, 바이러렌스, 또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느냐, 커뮤니시케빌리티, 또 침습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베니스, 또 증식성, 멀티플리시티,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성격. 그 다음에 동력. 이 동력은
바이러런스라는 건데 독소를 얼만큼 또 생산해내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몸하고 환경적 이런 것들을 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우선 그 병원체 요소, 그 다음에 숙주 측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따른 요소,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질병의 강약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체라든가 숙주라든가 환경,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선 병원체의 동력에 따라서 병원성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동력, 그 다음에 병원성의 그 결정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를 얼만큼 생성하느냐, 이 생성성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독소를 생산해내는 생산성. 독소를 많이 생산해내는 세균이 한테는 이겨낼 방법이 없죠. 그럴 때는 이제 화학적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이제 숙주의 그 요소로는 숙주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엔 물리적 요소로는 지리적 위치라든가 기후라든가 온도, 습도, 계절,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병원체의 동력 정도, 병원성이 얼만큼 달라지느냐, 이런 환경적 측면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병원체의 숙주내 침투. 우리 이제 숙주내로 들어왔을 때 침투 경로가 호흡기냐, 소화기냐, 피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병원체 요소가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보면은 경로가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호흡기를, 숨을 쉴 때, 또 먹을 때, 소화기를 통해서, 또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거, 이 세 가지 외에는 특별한 경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숙주 측의 요소는 숙주의 영양 상태예요.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보유 숙주 및 매개 동물, 중간 숙주, 설치 동물, 이런 환경적 측 요소가 또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 미생물이 자라고 있다가 그 숙주를 통해서 제2의 우리 몸으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유 숙주라든가 이 매개 동물, 그 어떤 동물에 의해서 또 전염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숙주가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속에 있다가 우리 이제 그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중간 숙주라든가 절지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다음은 감염 병원체의 양이에요. 얼만큼 그 많은 양의 세균에 감염이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요소에 따라서 감염의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또 숙주 측의 요소를 보면은 숙주의 감수성과 관련된 요소인데, 나이라든가 어떤 습관, 또 사회, 경제적 위치, 위생 환경, 면역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병원성의 감염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주의 감수성이라고 그런 걸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이 몸이 나이가 많고 허약해지고 또 나이가 어려서 약하고 이럴 때에 병원체에 감염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어떤 습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습관이 따라서 질병이 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그런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 몸의 관리를 또 철저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또 위생 환경, 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위생 환경이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동남아 저개발 도상국, 또 저개발 국가, 이런 나라에서들은 뭐 화장실이며 또 뭐 씻고 뭐 먹고 하는 물조차 부족한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위생 환경이 실로 안타까울 정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뭐 해외 여행을 가봐도 확실히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뭐 베트남 이런 데 여행을 다니는데 관광지는 조금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뭐 더더군다나 뭐 샤워 시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그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런 환경하고는 너무나 많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위생 상태에서는 질병에 또 감염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상태입니다. 몸의 면역 상태가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으면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돈이 좀 있고 경제가 좋으면 잘 먹고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또 좋은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이래서 면역을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몸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냐 돈이 없고 경제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쪽의 측면에서는 이제 그 숙주의 감수성이 아주 약화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련된 요소들이 있다. 또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환경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주변의 그런 위생 상태라든가 또 살고 있는 그 주거 상태라든가 또 음용수의 질 이런 거라든가, 시골은 지금도 뭐 수도가 이게 공급이 안 돼서 땅에서 이렇게 바로 그 지하수를 파서 음용하고 그러는 시골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이제 오염이 되고 이래 버리면 또 음용수로 인해서 수질 오염에 따른 그 수인성 질환이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병원체 숙주 환경 측 요소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도표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환경적 요인은 생물학적 환경, 또 사회 경제적 환경, 또 물리적 환경, 요것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은 병원체 요인하고 숙주 요인 두 가지가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 외계에서 생존 및 생식 능력이나 숙주의 침입이나 감염 능력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병원체 요인이라고 하면, 숙주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연령, 성별, 종족, 면역, 또 행태 요인, 생활습관이라든가 직업, 개인위생, 또 체질적 요인, 선천적인 체질이 나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안 좋은 상태, 좋은 상태, 이게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력도 있고, 후천적으로 몸이 허약해질 수도 있고 몸이 튼튼해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아기 때 낳았을 때는 몸이 허약해서 맨날 병치레를 했는데 자라면서 늘 잘 먹이고 부모님께서 얘는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튼튼하게 키워야지 해서 잘 먹였더니 후천적으로 건강해지는 이런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저항력이 또 얼만큼 있느냐, 건강 상태는 어떻냐, 영양 상태는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숙주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병원체는 이제 그 미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평을 잘 이렇게 환경 요인의 중심이 돼서 잘 이루고 있다면은 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하고 숙주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수평으로 늘 이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한번 여기서 균형이 잃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다면은 몸은 쭉 올라가서 항상 건강해서 질병에 걸릴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로 병원체가 강화되고 숙주 요인이 내려가 버리면 바로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병을 얻게 된다는 거죠.